일단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4천만원 깡통 채우고 여태까지 한 번도 미끌리지 않고 꾸준한 수익을 쌓아서 누적 수익 10억 이상을 찍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라 이렇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식도 깡통을 차본 사람들, 실패해 본 사람들이 나중에 부족한 점들을 하나씩 채우게 된다면 더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 생각은 초심자의 행운, 처음부터 수익보다는 힘든 과정부터 겪으면서 주식시장의 좋은 점이나 돈 벌 행복한 생각보다는 이 주식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무서움부터 깨닫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함이라 무조건 돈 버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중한 돈 깡통 차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주로 매매하면서 곱하기 100배로 계산하면서 돈이 지켜질 때까지 큰 돈으로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간을 되돌린다면 아무 매매도 할 줄 모르는 그 초보대로 돌아가라 한다면 저는 일주로 살아남는 방법부터 연구할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작을 하면 솔직히 끊기 힘드실 겁니다. 소액으로 한다 하더라도 주식이 움직이는 맛과 소소하게 수익을 내는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웬만한 게임보다도 주식이 재밌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 그냥 처음 시작하고 올해 3월 같이 신용잔고가 바닥을 치는 순간 그때 제대로 된 상승장을 만나서 인생 한방 평생 벌기 힘든 돈 한방에 전부 다 땡기고서 주식시장 뜰 거 아니라면은 저는 올바른 습관부터 길러서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방법부터 배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기간에 한방 땡기고 나서 그냥 한방 승부 보고 나서 주식을 때려치우실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올바른 습관부터 길러서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방법부터 배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한방 승부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재산이 한 1,000만원 있는 사람이 500만원을 투자하거나 좀 큰 돈을 투자해서 주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도 없고 그냥 종목 시장에서 좋아 보이는 거 아니면 소문 듣고선 사다가 그게 오르면은 수익, 내리면은 손실. 그냥 단순히 기초도 되지 않고 운에 맡기는 투자를 하게 된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 500만원이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째 되었든 간에 여기서 크게 변하지 않고 제가 말하는 일주 매매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부터 연구를 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 일주 매매할 때 길게는 몇 년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그리고 길게는 몇 년, 1년, 3년, 1년에서 3년 이렇게 똑같이 시작을 해도 500으로 1년에서 3년 투자해봤자 이게 초대박이 나지 않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큰 돈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1년에서 3년 동안 일주로 매매하면서 당장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살아남는 방법부터 제대로 마스터한다면 누적 수익을 쌓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처음 하면은 이 돈 버는 방법과 돈을 지키는 방법, 이것 중에 돈 버는 방법부터 찾을 것 같습니다. 돈 지키는 방법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며 제가 책을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이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돈 버는 방법을 원하지 돈을 지키는 방법, 이거를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깡통을 찬 다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마이너스 4천만원을 한 방에 단기간에 복구할 생각보다 내가 한 실수가 무엇인지 하나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가 했던 실수들을 고치고
그것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육체적으로 노력을 하거나 뭐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었지만 장이 열렸을 때는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같은 실수는 제발 반복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돈을 지킬 생각부터 했습니다. 4천만 원 될 때까지는 주식을 처음 시작하고 1년 이상 월별 단위로 전부 손실이었습니다. 한 달도 수익 나지 않고 그냥 전부 다 손실,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지키게 되니까 기회는 알아서 찾아옵니다. 내 돈을 지키니까 하락장, 상승장 상관없이 돈 벌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좌로 지금까지 월별 계좌를 보면은 뭐 계좌 공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빨간불이 떠 있습니다. 중간에 정체기 때 손실이 난 적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빨간불이며 최근 2년 동안 하락장 상관없이 전부 빨간불입니다. 1년 이상 매번 손실만 나다가 이렇게 매번 수익만 나는 계좌로 바뀔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손실을 방어할 때부터입니다. 손실을 방어하게 되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지 않습니다. 돈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좀 여러 가지를 응용하거나 나만의 매매 방법을 만들게 된다면 내 돈을 지키면서 시장이 주는 기회만 발라먹는다면은 누구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것을 못 참고 뭐 내동매매나 심심하다고 매매를 하게 된다면 손실을 입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좋은 습관이 유지가 된다면 내동매매는 자연스럽게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4천만 원 그때 나이 때 정말 감당하기 힘든 돈이었는데 이거를 한 방에 단기간에 복구할 생각보다 내가 한 실수가 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는 모든 개인 투자자가 겪고 있는 것들, 뭐 대표적으로 내동매매, 위험한 종목 매매, 뭐 심심하다고 매매, 그리고 매매 중독같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 기회가 왔을 때만 매매를 해야 되는데 뭐 당장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심심해서 이것저것 찔러보다가 손실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한 개씩 다 잡아서 싹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주식시장이 진짜 만만치 않구나라 생각을 하면서 깡통을 찼을 때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 내가 아쉬워하고 매매를 하면 할수록 제가 1년 이상 월별 단위가 전부 손실이 났기 때문에 제가 발버둥 칠수록 계속 빠져드는 늪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버둥 쳐봤자 안 되겠구나. 방법을 바꿔서 돈 벌 생각보다는 살아남는 방법부터 생각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늪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걸 고치지 않고서 그냥 하던 대로만 계속 매매를 했다면 이 4천만 원이 계속해서 누적이 됐을 것이며 만약에 제가 전업투자자 하지 않고 전업투자자를 하다가 이제 직장을 가지게 되어서 또 주식을 월급 일부 돈으로 하게 되었다면 이 4천만 원이 계속 누적이 되어서 뭐 현재는 뭐 1억, 2억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전 손실에 목을 매게 된다면 계속해서 빠져드는 늪 같기 때문에 그전의 손실이 뼈아프긴 하지만 일단은 잊어야 됩니다. 그전에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마이너스 4천만 원 잃고 나서 여기에 목을 매게 된다면 작은 수익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며 만원 수익에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좌를 살리기가 점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누가 이기나 해보자 생각하고 내 돈을 못 뺏어가게 무조건 내 돈을 지킬 거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달고 살았습니다. 전 지금도 그렇지만 깡통을 찬 뒤에 손실 보는 것을 죽도록 싫어합니다. 그때도 싫어했고 지금도 손실 보는 거 죽도록 싫어합니다. 제가 만약에 한 달 만에 5천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아니면은 뭐 일주일 만에 한 3천만 원을 벌든 간에 하루 동안 마이너스 200만 원만 깎여도 신경 쓰입니다. 손실 보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며
뭐 그 전에 수익이 3천만 원이든 1억이든 신경 쓰지 않고서 내가 여태까지 돈을 지키는 매매를 해왔는데 하루에 200만 원 이상 날아가게 된다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좌에 빨간불만 떠야지 마음이 놓였고 손실 보는 것을 죽도록 싫어해서 뭐 수익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안 보는 것을 1순위로 두고서 매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깡통을 찬 뒤에 노력했던 것은 손실을 막는 것. 여기서 그전 손실에 집착을 하게 된다면 큰일 납니다. 뼈 아프지만 그전 손실 다 잊어야 됩니다. 그 전에 1억이 손실이 났어도 당장 매매 리듬 찾으면서 단 만원 수익에 또 만족을 할 줄 알아야지 이 만원이 나중에 하루 만에 10만원이 될 것이고 하루 만에 수익이 100만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귀에만 발라 먹는다면 하루 만에 1000만원 결국에는 손실을 회복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손실이 났다고 이전 손실에 집착을 하면서 뭐 지금 당장 계좌에 50만원 어떤 종목을 사서 플러스 50만원 플러스 100만원 당연히 1억 잃고선 한 종목 샀다가 플러스 50 찍히면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누적 손실이 점점 커지는 것이며 이렇게 손실을 봤다면 실수를 찾아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깡통을 찬 다음에 손실 보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00% 옳은 방법이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이 주식시장에서 폭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살아남아야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발라먹을 수가 있는데 그 기회를 발라먹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자, 쉽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운에 맡기는 투자를 했다가 여기서 돈 크게 벌고서 나중에 또 최악의 시장이 찾아오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수익 크게 봤는데 여기서 수익 본 금액 지키지 못하고서 전부 다 날렸습니다. 돈을 지키지 못해서 수익금이 전부 날라갔으며 누군가 이 구간에서 1억을 벌었으며 1억을 벌고 폭락장에서 1억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은 0원입니다. 1억보다 더 많이 잃을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깡통 계좌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운에 맡기거나 손실을 방어할 줄 모른다면은 폭락장에서 수익금 전부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적인 매매를 하게 된다면 이런 상승장에서 돈을 못 벌어도 상관없고 하락장에서 돈을 못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0원에서 계속 돈을 지키면서 뭐 상승장이든 폭락장이든 종목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발라먹어서 단돈 10,000원이라도 꾸준하게 쌓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계좌가 이런 폭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면서 지금 꾸준하게 올라온 것이며 앞으로도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대로 항상 저는 처음처럼이라 생각하면서 손실만 막겠다, 손실만 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매매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손실 보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게 되어서 지금은 손절도 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당연히 밥만 먹고선 이것만 하다 보니까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빨리 손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큰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초기에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무리한 손절 매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거래세만 조금 저렴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본전 손절을 해도 제가 초기에 힘들었던 것이 이 거래세 때문에 살아남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익은 없는데 항상 거래세만 꾸준하게 나가고 있다 보니까 초기에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돈 벌 생각보다 내 돈을 이 지독한 시장에서 어떻게 지킬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손절매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완벽하지 않은 게 정상입니다. 단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폭락장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중장기 투자로도 꾸준히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돈 벌 생각보다 내 돈을 이 지독한 시장에서 어떻게 지킬지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돈 지킬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 신풍 제약 같은 것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거나 저의 영역을 벗어나게 된다면 매매를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고점에 물리기 싫어서. 고점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어째 되었든 간에 고점에 무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싫어서 단기간에 좀 급등이 많이 나온 종목은 피하고 있으며, 이런 종목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나는 상투는 잡지 않겠다. 여기서 대박을 치지 못하더라도 상투는 잡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에 임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킬 수 있으면 수익은 알아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